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는데요. 사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른바 6대 속 터져 사위 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은 장모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위가 되고 서로 간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장서 갈등이란 말이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장서 갈등 2018년도 남성이 이혼을 왜 했는가에 대한 사유의 10.9%가 장서 갈등이었습니다. 옛날에 닭 잡던 장모가 이제는 사위를 잡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위들의 고민이자 동시에 장인 장모의 상호 간의 고민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장모하고 사위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위, 좋은 장모, 또 서로 간에 좋은 고백을 하게 될까? 연구에 따르자면 다음의 항목들이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아직 사위를 안 본 분들이라면 내 사위도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아들 있는 분들이라면 내 아들이 그 집의 사위로 가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모 사위 관계가 만족스러운 첫 번째 경우는 첫째,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손주를 안 맡기면 되는구나. 손주를 안 보면 되는구나. 이거 깜놀이죠. 오히려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시는 장모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은데 오히려 손주 양육을 도왔더니 갈등이 더 증폭되고 무엇보다 아들 같은 사위가 이제 도둑놈 같은 사위처럼 느껴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사유가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었을 때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뭔가? 그 두 번째가 바로 장모와 사위 각각의 자존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분화도가 높다 이렇게도 상담 현장에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심리 상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분화도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말과 이성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 때 우리는 분화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모의 분화도가 높고 동시에 사위의 분화도 양자가 다 높을 경우 우리가 흔히 자존감도 양자가 다 높다라고 얘기할 만할 텐데, 이런 경우는 사위와 장모 간의 관계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 혹은 둘 중에 한 사람만 높아도 관계 만족도가 높더라. 장모와 사위가 관계 만족도 높게 나타나는 경우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 접촉이 많을수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통로가 많고 서로의 눈빛과 행동과 말투와 관계 방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많겠죠. 접촉이 많다면. 또 한 가지, 접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만한 국면을 만들 여지가 생겨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맙다는 말도 하겠지만 사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라진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내 장모나 혹은 내 사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접촉이 많을수록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는 좋아지는구나, 만족도가 높아지는구나, 예측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뭔가? 네 번째군요.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뭔가?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그중에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장모와 사위가 닮았을 때 그 둘 사이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닮다는 건 뭐냐? 얼굴이 닮았을 때가 1순위였고 성격이 닮았을 때가 2순위였습니다. 얼굴이 닮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쩜 이렇게 부부가 똑같이 생겼어요. 남매 같아요. 이런 부부들 있죠. 이런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서로 간의 이해도나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장모하고 사위가 서로 닮았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닮은 사위는 더 잘해주고 자기를 닮은 사위는 더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인데, 재미있죠? 그러니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장모가 될 분들은 사위를 고를 때 어떻게 누굴 닮았나 이걸 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사위로서 장모님을 만난다면 혹시 나를 닮았나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차원의 가장 첫 번째가
외모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기와 닮은 사람에게 호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이렇게 살다가 특별히 자기와 성격이 아유 우리 김서방이 정말 성격이 나랑 똑같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연민을 더 빠르게 느끼고 많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 만족도가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높다는 게 이해가 된다. 그 다음 5번째, 사위 장모 간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도움을 받는 기능적 결속도가 높을 때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장모님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장모님이 사위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역할이 선명한 경우 그리고 그 역할 자체에 경계가 분명한 경우 그리고 그 경계에 따라 충분히 역할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장모 사위의 관계가 서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여를 인정하는 부분까지 가더라. 그래서 역할에 대한 선명함이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모 사위의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바로 조건이자 그 결과로 나타난 7번째 항목은 바로 뭐냐? 모녀 간의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딸과 그리고 장모님이 둘 다 높은 수준의 분화도를 보일 경우에는 사위가 어떤 상태에 머물든지 간에 장모와 사위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이 얘기는 뭐냐? 흔히 고부 갈등에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듯 그렇게 장모와 사위 사이에 딸의 역할, 중재자로서의 이 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다.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 반에 걸쳐서 13명, 13분의 장모를 대상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고 이 흥미로운 결과는 제가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장모들이 사위를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순간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성격 좋은 사위 최고다. 무엇보다 사위는 성격이 좋아야 된다. 성격이 좋은 사위를 보면 굉장히 나는 만족스럽고 자주 행복감이 느껴졌다. 믿음직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경조사에서 역할을 할 때 어떤 집안의 대소사에 큰 역할을 하는 사위를 봤을 때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특정한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사위들 remember. 자, 세 번째, 경제력과 승진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돈을 잘 벌어. 우리 사위가 계속 승진해. 이럴 때 이 사위에 대한 만족도가 장모에게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상대적 우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장모님이 개 모임에 갔더니 다른 사위들이 개차반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내 사위는 그나마 괜찮았네. 다른 사위보다 괜찮았네. 이런 상대적인 안정감을 경험했을 경우 나는 꽤 괜찮은 사위를 뒀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딸이 내 앞에서 내 사위를 칭찬할 때 그렇게 사위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딸이 와서 그러는 거죠. 엄마, 김서방이 이번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3번 얘기하고 뺨에다 뽀뽀한 다음에 꽃을 선물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다면 100만금을 벌어오고 딸을 무시하는 이런 사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예쁜 사위가 되겠죠. 왜냐? 내 딸이 행복하대잖아요. 내 딸이 좋대잖아요. 내 남편 귀염둥이, 우리 귀염둥이의 장모님도 만족할까? 상대적으로 장모들이 속 터져 하는 이른바 속 터져 사위 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장모님들이 가장 속 터져 하는 6가지 사위들의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답답한 성격의 사위였어요. 답답한 성격의 사위. 이래도 꽁, 저래도 꽁. 이런 사위는 장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위고 속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속이 심지어 좁다고 생각해서 가장 답답한 성격, 이걸 장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속 터지는 사위 유형의 넘버1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무능한 사위였습니다. 무능한 사위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어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할 때 이때의 상황을 무능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의 무능의 여지는 자기 아내, 곧 내 딸의 속마음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이런 영역도 또 한 가지 무능함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위였어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건 장모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내 딸보다 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의 능력이 10이라면 내 사위가 아무리 못해도 9 이상은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딸의 능력은 10이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내 사위의 능력이 뭐 8이라든지 6이라든지 5라든지 심지어 저와 인터뷰했던 분은 내 딸이 10이라면 사위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더니 2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장모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불만족의 수위는 장모가 기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 딸에 대한 엄마의 평가, 이 평가가 상대적으로 사위의 능력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모의 속 터지게 하는 6가지 상황 중에 들어간 게 딸의 고생이었습니다. 내 딸의 고생. 처음에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키워서 물에 손 한 방울 하긴 어렵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키웠건만 막상 갔더니 애가 안색이 나빠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마사지는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돈에 허덕허덕하고 애 키우느라고 쩔쩔매면서 친정에 올 때마다 옷도 엽수룩하게 입고 이렇게 찾아오면 아, 내 딸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내 속으로 낳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얘한테 심정적으로 또 물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했건만 내 딸을 이렇게 고상시켜? 그 속에 이제 열불이 터지는 거지. 파이야! 하고, 그죠?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 딸이 고생한다 생각이 들면 저도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비사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잘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또 다른 상황이 바로 뭐냐? 딸이 내 앞에 와서 불평을 할 때였습니다. 딸이 와가지고 엄마 김서방이, 엄마 최서방이, 엄마 이서방이, 엄마 조서방이, 엄마 정서방이. 그럼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서 특별히 장모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내 딸의 불평이고 어디까지가 사위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사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많은 분들이 아우 우리 사위가 너무 잘난 척을 해 밥맛이야 재수없어 그런 사위는 차라리 낫구나라는 생각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모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느낌이 올 때에는 사위들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 속 터지는 사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우, 나 말 못했지만 정말 나 속 터집니다. 아우, 장모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사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동의하실 때마다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위의 스트레스의 첫 번째는 나의 능력과 조건을 비하하는 장모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원래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괜히 오해하시고 내가 더 큰 능력이 있는데 발휘하지 않거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거나 내가 처음에 장가가고 처음에 장모님 만났을 때 저는 이 정도 환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좋은 조건이 아닌 것을 원망하고 불편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경험을 하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일상생활 간섭입니다. 이거는 장난 아니죠. 특별히 내 아내가 함께 맞벌이를 하는 경우 또 아이가 있어서 장모님이 오셔서 가사를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육아를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간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이 사위의 잠자리까지 관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네 왜 우리 딸하고 이렇게 자주 밤에 안 하나? 혹은 자네는 왜 이렇게 너무 자주 하나? 뭐 이렇게 심지어는 부부간의 잠자리까지 관여하는 장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모들 같은 경우 이 정도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심리적 권력 또 심리적 에너지가 상당한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위들이 이야기하죠. 이런 장모님들을 모아서 겁나 장모다. 무서운 장모님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사위들이 생각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하는 세 번째 항목이 차별 대우입니다. 여러 사위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사위 간 차별 대우를 할 때 그때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색을 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스트레스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참겠는데요. 다른 사위, 형님, 동서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건 정말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언을 하는데 못 참기는 합니다만 결국
그 현장에 안 나갈 수는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 우리 장모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내 차별 대우가 있었는데 이는 뭐냐? 여러 형제들 가운데 내 아내가 내 장모님으로부터 차별받는 거 그거 못 참겠더라는 거죠. 그거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열받는 것 이상이죠. 이 서러움을 뭘로 이야기할까요?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를테면 김서방 나 어려운데 어렵겠지만 나 이것 좀 해주게. 나 이렇게 이번에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비 좀 대주게. 크루즈야 1,000만 원 빠방. 그죠? 이런 과도한 요구나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요구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신 경우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중요한 건 이런 요구를 하는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해당되는 게 생활 양식 차이였습니다. 생활 양식 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 종교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실제 부모님들의 밥을 먹는 시간이나 반찬의 방식이나 음식의 짠 정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고요. 또 무엇보다 기상시간 이런 거 합가해서 같이 사시는 경우 그 왜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대개 생활 양식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불편한 상호작용. 이건 뭐냐? 어색함에 관한 겁니다. 장모님이랑 둘이 있어.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옛날 애국가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 어린 시절처럼 장모님이 부르는 애국가를 끝까지 듣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은 뭘까? 뭔가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쏴 불고 황하의 무법자처럼 덤불이 하나 쉥 지나가는데 둘은 앞만 보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실제 갈등만 있는가? 갈등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사위와 장모 간의 여러 관계들을 봤을 때 완화되는 상황이 생기고 완화 요소들도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뭔가 딸과의 친밀도였습니다. 장모와 그리고 그 장모의 딸인 내 아내와의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이 사위와의 관계도 해빙기가 조금 더 빠르게 오더라라는 거고 두 번째가 재밌는데 손주 양육이었어요. 아까는 손주 양육 이게 오히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를 안 좋게 한다면서요. 근데 손주가 한 명일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셋 이상인 경우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흥미롭죠? 그만큼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서로 간의 도움과 서로 간의 관여의 정도가 굉장히 긴밀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더 낳아야 되나? 파이팅! 자,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장모 자신의 결혼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완화 요소였어요. 장모 마음이 편하니까 사위도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장모가 장인하고 사이가 좋고 장모가 스스로 행복감이 높은 사람인가 봤더니 이런 상황이 높은 결혼 만족도를 만들어내고 이 높은 결혼 만족도가 사위를 기쁘게 보고 즐겁게 보고 다시 사위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갔을 때 해결할 또 하나의 장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장모님 행복이 사위 행복이었군요. 이제 알았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겠죠. 도대체 사위는 어떻게 해야 장모의 결혼 만족도도 높이면서 장모가 우리와 나 사위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위들의 대처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확전 방지와 세대 이해였습니다. 잘 대처하고 만족도가 높고 장모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위들의 대처 방법의 첫 번째가 확전 방지와 세대 이해였는데 그건 뭐냐? 나와 장모 사이의 관계가 뭔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았을 때 그 전쟁을 더 확대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원칙이고 특별히 아내와 그리고 장모 사이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쟁도 커지지 않도록 일단 확전을 방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위는 훨씬 더 장모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세대 이해라는 건 뭐냐면 장모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이런 사위가 장모의 관계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대응과 접촉 줄이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장모가 구술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관여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또
장모와 관계가 조금 좋지 않을 때는 접촉을 조금 줄여나가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흔히 장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벤트와 대화였어요. 그것도 장모와의 직접적인 대화. 그중에 더 좋았던 건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부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가 이렇게 부부간의 이벤트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부부 사이 좋아지고 장모 사이까지 좋아지는 방법은 장모님을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그 이벤트에는 현금 이벤트도 있습니다만 장모님을 까르르 웃게 만드는 바로 그 풍선 이벤트 같은 것들. 풍선 딱 터지면 장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빵! 그럴 때 장모님의 인생이 한꺼번에 기쁨과 더불어서 터지면서 자녀들 곧 딸과 그 사위의 인생도 같이 대박이 터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참 사위들 쉽진 않구나. 파이팅!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장서 관계, 아름다운 장모와 멋진 사위의 조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내 딸과 관계 잘 지내자, 그리고 장모님과 관계 잘 지내자,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아보자, 그리고 장모님을 위한 이벤트와 대화 시작해보자. 자, 오늘 지금부터 풍선 사러 갑시다.